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 대입 기초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좀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진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졸업한 선배들과 대입이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2021학년도에 고3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고3들은 교육과정이 선배들과 다를 뿐 수능 체제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하고 관계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와 수능 체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바뀌는 건 내년도부터 고2 때부터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가 지금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01학년 대학교 1학년 같은 선배들 같은 경우에 약 6만 1000명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정시에서 여러 몇몇 대학들이 상당히 모집 정원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만 2000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대학 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은.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누구나 관련한 대학들은 여전히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 때 원서를 너무 무작정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갈 만한 대학, 정시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충분히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고려를 해보고 원서를 써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줄면 대학 가기 참 쉽겠다라고 일반적으로 늘 생각하지만 이런 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수능 지금 이제 보다 작년에 선배들이 수능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정시에 대학 가기도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재학생이 감소하면 교과 등급 인원이 감소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피부로 좀 느끼실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원이 감소하면 평균 교과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우리 선택 과목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줄었어요. 분모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신 등급을 상대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고 수능에서도 또 영향을 나타내게 돼요. 수시에서 우리 최저학력을 적용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최저학력들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수능 친 학생들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의미는 결국 수능에서 최저학력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최저학력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끝까지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는 하지만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공부해주는 전략이 아주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과 2021 대입의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인원수는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대학 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 하면 쉬울 수 있겠으나 다 선호하는 대학들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201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재학생하고 졸업생. 우리 학생들 알겠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딱 중간 성적은 2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와야 돼요? 100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재학생 성적과 재수생 성적을 평균 내면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재학생 성적은 97.1점이고 재수생 성적은 109.6점이에요. 수능을 3년 하는 것보다 공부를 4년 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 일부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으면 저는 정시에 갈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시 때 가면 재수생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 때 가야 돼요. 그러면 수능이 안 되잖아요. 수시 때는 수능이 최저학력 정도로만 적용이 되게 되니까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좀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열심히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한다. 그래서 안 됐을 때 정시까지 간다. 이런 전략을 취해야지 조금 상황이 내신이 안 좋다.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무조건 정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학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저학력 맞추는 것만으로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가는 방법과 지원 시 유인 사항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대학 가는 방법은 아마 이 정도는 이제 고3이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은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고, 수시는 다시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정시는 수능과 실기 실적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실기 실적은 예체능 계열이니까 일반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 갈 학생들은 보통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수능 위주 이렇게 될 거고, 학생부 위주는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 생활기록부에 숫자들, 내신 성적 있는 등급 그것만 딱 보겠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전부를 다 보겠다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원서를 접수를 하겠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합쳐서 지원 횟수가 6회예요. 이 지원 횟수 6회란 말은 6개 대학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 전형 6개를 쓴단 말이에요. 한 대학에 6개의 전형을 써도 되고, 한 대학씩 각각 6개를 써도 되고, 어쨌든 6개의 전형, 즉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대학마다 달라도 되고 다 됩니다. 어쨌든 전형을 6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나야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12월 말쯤에. 그래서 수시가 떨어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시 모집을 하는 거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절대 정시 모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시 모집 원서를 함부로 쓰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수능은 보통 수능 끝나고 수능 성적이 나오면 지원 횟수는 3번이에요. 3번. 가군 1번, 나군 1번, 다군 1번, 각각 3번, 분별 1회씩 될 거고, 수시 합격 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예요. 내가 어떤 특정 A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 내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정시 지원 불가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4년제, 전문대 다 합격을 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이런 정시 모집에서 다 모집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걸 들어가요. 정시 모집에서 각 대학들이 다 정원을 못 채웠을 때는 2월 말쯤 되면 추가 모집을 하게 되고, 이때는 지원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수시 합격자나 정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정시 합격했는데 추가 모집 전형 일정 전에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쓸 수가 있어요. 수시 합격자는 등록을 했든 포기했든 지원할 수가 없고, 정시 합격자는 등록을 모집 요강 나오기 전에 포기를 하면 쓸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6회제를 이렇게 보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어디 있냐면 사관학교, 그 다음에 각종 스트 대학들,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과학기술원 같은데 안 되고요. 산업대 제외. 그 다음 전문대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서를 쓴다. 내가 과학계열로 공학계열로 가고 싶다 하면 스트 대학 4개, 그 다음에 일반 전형 6개, 하면 보통 10개 정도까지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전문대학은 무제한입니다. 전문대학까지 쓰고 싶어요 하면 전문대학은 10개, 20개, 30개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지원 여부 확인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전형 6개를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대학 6개가 아니고, 그럼 전형 6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고 왔어요.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내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부경대에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는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우수 인재, 원, 투, 실기, 농어촌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부경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평범한 학생이에요.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정답은 3개죠.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인재 쓸 수 있죠. 우수인재 2도 쓸 수 있죠. 여기 보면 우수인재 1과 2 복수 지원 가능하다 했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근데 실기 우수 쓸 수 있지만 경영학과에서는 실기로 뽑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되냐면 복수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써야 되죠. 그러면 교과 1, 2, 학교생활, 학종 3가지. 뒤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 학생이니까 일반적인 학생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평범한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부경대에는 일반적으로 3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복수 전형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5월 초 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될 거다. 그죠? 요강을 보시면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 대학에서 어느 전형에 쓸 수 있는가. 내가 일반계 평범한 학생이라면 특성화고 전형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인데 아마 여기는 세모돼 있는 거는 체육고, 예술고는 안 되고 일반 외고나 가고는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쓸 수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학교에 맞춰서 어디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9월달 혹은 12월달 되면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원서를 쓰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업체가 있어요. UA 어플라이하고 진학 어플라이에 들어가면 공통 원서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시 때 원서를 6개 쓸 때 여기 한 번만 작성해서 기본 사항을 넣어 놓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적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원서 접수 작성,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방법 크게 아까 두 가지. 원서 접수 대행사에서 직접 가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학 홈페이지. 나 좀 잘 모르겠어, 못 믿어. 이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몇몇 특수목적 대학들은 자기 학교 홈페이지만 원서 접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런 데는 그 학교에 직접 가서만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원서 접수할 수 있는 연습 사이트를 열어줘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처음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날짜면 시가 돼 있는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할 때 원서 첫날부터 마감 날까지 모든 대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들은 3일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시작 날짜도 다를 수 있고 여기 보면 많은 학교 6일 날 9시인데 부산교대는 6일 10시고요. 공주교대는 7일 날 10시부터 시작 날짜가 달라요. 같은 교대라도. 마감 날짜는 8일도 있고 9일도 있고 10일도 있어요. 시간도 5시, 6시, 7시 달라요. 그럼 이런 것들도 내가 만약 교대 갈 거다. 두 개의 교대를 견주고 있다면 어떤 교대를 잘못 보다가 놓쳐버려서 마감날이 지나면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언제 마감이고 몇 시에 마감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적어 놓고 이제 원서를 쓸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감 시간이 1초라도 넘어가면 접수가 안 됩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게 맞는 전형은 나에게 더 유리한 전형은 이렇게 물었어요.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비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그다음 정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실기를 빼고 난다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보게 될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이 42% 정도를 뽑아요. 서울은 8.6%, 부산은 53%예요. 그러면 부산 지역의 대학을 갈 거다. 그럼 제일 주 타겟으로 해야 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 되겠죠. 내가 서울을 갈 거다 하면 학생부 종합 보시면 43.2% 서울 지역. 내가 서울 지역을 목표로 한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도 중요하지만 종합 전형을 더 중심 있게 다뤄야 될 거고 논술은 12%. 서울 가려면 논술이 필요해요. 부산은 부산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1.6%밖에 안 돼요. 실기는 빼고 다음 정시가 31.8%나 돼요. 서울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수시에만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정시까지도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요게 정시가 나중 되면 조금 더 늘어요. 그 늘어나는 이유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15개 전형별 선발 비율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다 했잖아요. 보시면 비중이 서울대 76%나 되고 쭉 이렇게 해서 평균이 43%예요. 서울 지역 대학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이구나. 그 다음은 정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은 반면에 좀 달라요. 교과 전형이 평균 53.8%고 그 다음에 종합이 이렇게 뒤를 이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정시순 이렇게 있어요. 부산 대학만 논술을 부산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지역 대학을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전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 있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있다면 교과는 교과, 수능, 학종은 교과, 수능, 그 다음에 교과 활동, 논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정시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교과가 있어요. 어느 전형이든지 교과 성적이 없으면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교과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니까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무리 비교과 활동이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안 되면 대학들은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 교과가 있어야 되고 논술 전형도 논술 100인 대학은 극히 드물고 보통 교과 더하기 논술 거기다가 수능 체제 이렇게 보통 걸려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교과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하시지만 일부 대학들 특히 교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도 충분히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과 성적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죠?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수능이죠. 학생부 교과도 수능이 왜 필요해요? 수능 교과 100인 전형에서 수능이 필요 없는 대학이 일반적인데 최저를 보는 대학들도 상당히 있어요. 부산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거기는 내신이 1.0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교과 더하기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여전히 부산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려대 이런 데 최저를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도 봅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 보는 대학이 더 많죠. 수능 봐야 되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잘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뭐뭐로? 교과 전형, 교과 잘하는 것과 수능. 선생님 교과는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3학년 1학기 역전할 찬스가 있어요. 2학년까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까요? 뭐 포기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2021학년도 주요 대학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이에요. 고려대는 전 과목을 보는데 1학년 때 거 20%, 2학년 때 거 40%, 3학년 40%. 고려대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거 1학년, 2학년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있지만 3학년은 1학기밖에 없어요. 그럼 반영 비율이 40%가 아닌 거죠. 다른 거는 1학년 때 거는 1학년 1학기 10%,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각각 20인데 3학년 40%. 그럼 얼마는 3학년 거를 충분히 좁힐 수나 역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중앙대 100, 부산대 20, 44, 동아대, 신라대. 그 다음에 전 과목이냐, 국어, 영어, 수학만 보느냐, 국어, 영어, 수학 중에도 몇 과목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최저학력도 보니까 여기는 공부일권 4개나 4개의 대학이나 최저학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수능 최저학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려대는 서류도 들어가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럼 내 내신 성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저 내신은 한 3쯤 돼요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리상 부르는 내신이에요. 나의 내신 성적은 대학마다 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적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지금 아직 안 뜰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올해 기준으로 성적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내신 성적 과목들을 다 집어넣어 보면 우리 대학에서 당신의 내신은 몇 등급입니다 라고 나와요. 몇 점 계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 7월달 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 계산 프로그램을 다 보내요. 그래서 보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세 번째 데이 포털 어디가에 보면 성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넣어보면 내 내신 성적이 대학별로 몇 등급인지 다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대학별로 내신이 몇 등급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럼 다르다면 점수 계산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 예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게 선생님이 특정 어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이렇게 쭉 엑셀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 과목 전 교과 다 했을 때 3.7등급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 보통 내 내신은 3.7등급이에요 이렇게 하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각 12과목 볼 때는 3.1등급이 됐고 심지어 전교과 상위 8개만 보면 1.9등급이 됐어요. 그럼 학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1.9등급부터 3.7등급 때까지 편차가 매우 클 수 있겠죠. 그러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 우리 학교의 합격자 내신 분포는 얼마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 내신 분포는 우리 평균 내신 성적이 아니고 그 대학 기준의 내신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되겠다 안 되겠다는 내 내신을 그 대학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걱정 안 해도 될 게 조금 더 내신이 작년은 내려갈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학생 수가 작년보다 7만 명 줄었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럼 내신 성적이 분명히 내려갈 거니까 0. 몇 등급 정도는 충분히 내려갈 게 있으니까 작년 내신 성적이 보니까 나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 지역 대학을 보니까 뭐 이렇게 본대요. 부산대, 20, 40, 40, 부경대, 한국해양대 이렇게 쭉 봅니다. 전과목 16과목, 그다음에 동아대 전과목 위에 그 외에 12과목, 12과목, 18 이렇게 쭉 되는데 아까 제가 엑셀에서 보여드렸는데 총 우리가 몇 과목씩 들을까요? 고등학교 1, 2,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학생마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개 초반대 40개 초반대에서 8과목이나 10과목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온 내신만 보지 말고 꼭 그 대학 내신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산 예대까지 해서 영산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9학년도 부산대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예요. 작년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21학년도 입시잖아요. 2020학년도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나왔고 한 4월달이나 말이나 5월달 되면 나올 것 같은데 2019학년도인데 제가 그냥 간단히 쭉 보니까 2020학년도에도 크게 변화 없이 부산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과전형이에요. 부산대 교과전형은 아까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인문계열,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서 전 과목 20, 40, 40으로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신 성적이 쭉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합격자 내신들이 참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4점 몇 등급인데도 부산대 교과 100% 전형에 갔대요. 가능할까? 그렇죠. 제재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나노에너지공학과가 모집 인원이 11명이었어요. 합격 인원은 3명이에요. 무려 81명의 학생이 왔는데 합격은 3명만 했어요. 추가 합격도 없었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부산대 나노에너지공학과는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은 아니고 3명 플러스 알파일 수 있겠죠. 빠져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최소 몇 명은 맞췄다? 3명이다. 근데 더 이상 뭐 열 몇씩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대 그럼 나노는 최저만 맞췄다면 극단적으로 내신 9등급이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겠죠. 내신이 이런 과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보시면 고고학과 같은 경우는 7명 뽑는데 5명밖에 못 뽑아요.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많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많은 과들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 보면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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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의 의미는 추가 합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합격자 이외에는 추가 합격을 한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정원보다도 무조건 최저 학력을 못 맞췄다는 거니까 이런 과들은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부산대 교과 전형은 교과의 위력보다도 최저 학력의 위력이 더 센 과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물론 뭐 부산대 기계공학과나 경영학과나 이런 과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한 과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수능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 보시면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를 제가 샘플로 들고 왔어요. 예로 한번 대학을 맞춰볼까요? 맨 왼편에 있는 대학이 고려대. 어떻게 알죠? 고려대 특이하게 가정교육과가 있어요. 고려대. 가운데는 미래자동차학과 한양대. 그다음에 옆에는 당연히 중앙대겠네요. 그죠? 고려대가 우리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한양대가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고려대잖아요. 그죠? 근데 한양대 교과가 훨씬 더 내신이 좋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죠? 왜 이럴까요? 그렇죠. 고려대는 수능 체제가 있어요.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래자동차학과는 평균이 1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 학생들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동안 전부 내신이 올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능 체제가 있으면 값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고려대와 중앙대는 체제가 똑같아요.
중앙대 훨씬 더 낮아져 보이는 거겠죠. 이런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낮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수능 체제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예를 본다면 작년도 이제 부산대 인문전형에 이게 커트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정도 건이면 합격을 했겠더라라고 이제 샘플들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어요. 뭐 특정 과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었던 게 보이고 평균적으로는 아마 2점대 중후반 되면 갈 수 있구나 보시면 될 거고 자연계열도 그 정도 나와요. 의대 이런 데 빼고 나면 2점대, 3점대까지 넘어가고 이런 데는 아마 이런 과들은 아마 다 못 모았어요. 4.8등급은 합격자가 4.8이라는 의미고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다음에 부경대 같은 경우 부경대하고 부산대하고 내신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부경대, 부산대가 내신, 합격자의 내신이 비슷해요. 왜 이렇죠? 다 부산대 갈 건데 그럼 왜 부경대? 그렇죠. 부산대는 최저가 높고 부경대는 상대 최저가 낮죠. 인문계열로 치면 부산대는 최저가 3개 7, 부경대는 3개 10.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내신이 좀 이렇죠. 그래서 내신이 좀 강하고 체제가 좀 낮다 싶으면 부경대 가야 될 거고 수능 체제를 좀 맞출 자신이 좀 세게 맞출 수 있다 하면 부산대를 가야 돼요. 학생부 교과는 동아대예요. 2점대 4점. 여기도 보니까 뭐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건 또 왜 이래요? 동아대는 체제가 2개 8이었어요, 작년에. 3개 10보다 2개 8이 훨씬 쉬우니까. 그러면 반영하는 과목이나 최저 학력이 낮을수록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면적인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잘 따져서 원서진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약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의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상담하면 늘 또 묻는 게 있어요. 수능 꼭 준비해야 되나요? 준비해야 됩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또 나왔던 이야기예요. 정시가 이만큼 뽑아요. 그죠? 서울 지역은 31%, 부산 지역은 뭐 20%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가 보면 아까 이것도 역시 나왔던 거다, 그죠? 인원수가 감소되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고 교과 전형에서 아까 방금도 나왔던 거지만 최저만 맞추면 합격하는 과들이 월등히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수능 공부를 꼭 해야 되겠죠. 교과만 그러냐?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펑크 났던 과들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조차도 부산대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논술도 그래요. 보시면 여기 보면 한문부터 나노메카트로스 의예과까지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전형이 있었어요. 부산대 의예과는 논술을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산대는 수시에 가려면 제일 1순위는 수능이다.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수시파다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는 최저가 최고예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네. 부산대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부산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은 경영이나 경제나 무역, 국제학부 이런 데는 3과목 6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3과목 6. 일반 인문 계열은 3과목 7.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 가 포함, 반드시 수학 가를 쳐야 되고 2개 5. 인데 밀양 캠퍼스에 있는 일부 과들은 수학 가나 구분 없이 2개 6. 수학 가나 포함 2개 6. 그다음에 부산대 일부 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도 역시 가나 포함해서 2개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고려대학교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고려대는 최저가 어떻게 되지요? 고려대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추천 1이 있고 추천 2가 있는데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3개 6이고요. 추천 인문 기준으로 자연 기준으로는 3개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형 방법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뀌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이 고려대 바로 나왔네요. 보여드릴게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및 학생부 종합전형. 아마 이거 상위권 학생들은 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2019-20년에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일반에는 특기자 이렇게 고려대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최장력이 인문은 3개 6, 자연은 3개 7. 그다음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3개 5, 3개 6. 일반 전형은 4개 6, 4개 7. 교과 전형이 쉬웠고 그다음 추천 2, 그다음 일반 전형이 이렇게 어려웠었고 특기자는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고려대가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합쳐요. 그러면서 교과 전형으로 바꿉니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합쳐서 교과 바꾸는데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는 인문 3개 5, 자연 3개 6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4개 7, 4개 8. 엄청 쉬워졌네요. 작년보다 하겠지만 작년엔 탐구 1개였다면 올해는 탐구가 2개 평균이에요. 조금 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들고 왔냐면 2019년도에 학교 추천 전형이 총 1,500명 모집이었어요. 그때 지원 인원이 9,395명, 경쟁률은 6.26대 1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1,500명에 9,154에 6.1대 1 조금 줄었죠. 근데 2021년 모집 인원이 이제 1,158명이 될 건데, 자, 단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고려대에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약 2만 명 된대요. 근데 45% 9천여 명밖에 안 썼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썼을까요? 최저를 못 맞출 거니까 아예 쓰는 거를 포기했던 거죠. 근데 올해 변수가 생겼어요. 원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지역균형 2명, 다음에 고려대 추천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연세대가 추천 전형으로 3%를 뽑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한다면 서울대 2명, 그 다음에 연세대 3%, 고려대 4%예요. 그럼 보통 우선순위 하는 대학은 서울대 갈 거고요. 그 다음 학생들은 연대. 그럼 고등학교에 한 200명이 있다면 연대 쓰는 학생들은 아마 3등부터 6등 정도까지 되겠죠. 고려대는 그냥 단순히 한다면 7등부터 들어가야 될 거고 몇 명까지? 8명이니까 15등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체제를 맞추기가 어쩌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내가 체제를 맞출 자신이 있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보시면 이 아이들이 작년도에도 절반적으로 못 썼던 이유는 수능 체제 때문이다. 근데 수능 체제가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 내신이 중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내신이 좋았던 아이들이 수능 체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학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보다는 체제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교과로 바뀐 거예요.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하던 애들은 체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교과를 커버하려 했던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죠.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인원수가 작년보다 절대 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우리는 학생이 4만 명 정도 가까이 줄게 되잖아요. 학생도 줄었는데 전형 지원하는 전형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쉽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체제만 맞춘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년도 학교 추천 1일 때, 학교 추천 2일 때 원서 지원 경향을 선생님이 봤거든요. 경영대학 한번 볼게요. 모집 인원이 35명이었어요. 학교 추천 1은 3배수였어요. 115명이 지원해가 3.29대 1이었는데 3배 인원은 105명인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떨어져요? 1단계에서? 교과로 10명이 떨어졌겠죠. 그럼 내가 10명 밖에 나갔다면 면접을 원래 100% 와야 되는데 95% 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왔었고, 수능 체제 맞춘 아이들이 75%. 그래서 76명이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원율이란 건 아마 고려대 말고 다른 대학, S대학이나 Y대학을 넘어갔는가 봐요. 그게 19명이에요. 그러면 총 체제 맞춘 아이 76명 중에 합격자는
35명과 19명 합한 54명이 되겠죠. 그럼 합격 인원은 76분의 54. 그러면 1.4대 1인 거예요. 1단계만 통과했으면 실질 경쟁률은 거의 1점대 초반이죠. 그러다가 학교 추천 투로와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여기는 5배수였거든요. 1점대가 돼요. 그만큼 고려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1단계를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 의대 같으면 0.88대 1이었어요. 1대1도 안 됐다는 거죠. 수능 최저 맞추면. 그 정도로 고려대는 최저가 아주 위력적인 학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이에요. 고려대가 아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1, 2는 했고, 이제 일반 전형은 추천을 못 받은 아이들이 쓰는 데예요. 그럼 보시면 교과 내신 성적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선생님, 거기에는 외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외고와 자사고를 100% 뽑는다면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을까. 여기는 외고 과고 아이들이 외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이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내신이 2점대다. 그랬을 때 일반 인문계인데 충분히 써본다면 내신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포지션이 이래요. 경영대학이 제일 좋은 내신 1.0부터 안 좋은 4점대까지 메인 대부분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쭉 내신 성적들이 분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일반 인문계인데 이 정도의 내신 포지션을 하고 있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제 관건은 수능체저. 수능체저가 상당히 셌었다 그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자연계열은 이렇게 돼 있어. 자연계열 내신이 좀 높네요. 자연계열에는 어느 학교가 없어요. 특정 한 학교가 없어요. 각 유형이. 어디가 없을까? 고려대 일반 전형의 자연계열에는 특정 학교 유형 학생들은 절대 없어요. 화학과 아이들. 화학과 아이들은 절대 일반 전형에 못 써요. 왜 못 쓰죠? 수능을 안 치는 아이들이잖아요. 수능을 안 쳤단 말은 수능 체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역시 당연히 안 쓸 거지만 아마 학생부 전형적 일반 전형에 계열적 합평이 있어요.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이들이 쓸 수가 있어요. 왜? 체저가 없으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계열적 합평이 단순 내신 좋은 학생들 올 수 있지만 과학과 아이들은 상당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한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포지션이 이렇게 쭉 걸쳐져 있다는 거 보시면 이 정도면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1단계만 통과한다면 역시 이것도 보시면 최종 경쟁률이 이렇게 됐어요. 1점대. 일반 전형의 경쟁이 10대 1이 넘든가 말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단계만 통과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단계 통과할 만한 비교육관의 내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최저 학력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수시 때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부산 지역 전형별 선발비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정시. 보시면 이렇잖아요. 부산에서는 부산대 34.5%, 교대 38%인데 교대가 이원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시 때 한 45%까지 뽑아요. 정시도 부산대가 34%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대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0학년도에 1,516명을 뽑기로 돼 있었어요. 정시에. 모집 비율은 33.6%였어요. 근데 실제 2월 1일 이렇게 발생했어요. 수시에서 아까 최저학력을 못 맞춘 아이들은 최저를 못 맞추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로 2월을 해야 돼요. 정시 2월 되니까 364명이 2월 돼서 실제 1,88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총 정원에 비해서는 거의 4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는 해마다 이랬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산대는 정시 뽑는 인원이 32%가 아닌 거예요. 4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일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정시 전형이에요.
그럼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수능. 정시를 당연히 수능을 해야 되겠죠. 수시도 수능이요, 정시도 수능이에요. 부산대. 이게 보시면 올해 이제 발표했던 거거든. 제가 다운받았던 건데 3명, 11명이 2월 된 인원이에요. 수시에서 못 뽑고. 그럼 정시에서 인원이 그만큼 늘어서 17명 된 거예요. 원래 6명 뽑아야 될 게 17명 된 거예요. 다 늘었어요. 많은 과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럼 거꾸로 이걸 본다는 말은 우리가 거꾸로 하면 수시 때 이 과들을 쓰면 학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때 2월 되는 현황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요거는 해마다 이런 경향성을 다 보여왔어요. 그럼 이런 과들을 쓰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 됐더라도 이런 과는 정시에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 부산대 인원은 는다. 프로교육과 같은 경우는 정시 때 모집 인원이 없는데 넘어온 거예요. 한 명. 이렇게도 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융합부 같으면 43명이 넘어왔어요. 뽑는 인원이 원래 90명인데 133명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죠. 조선해양공학과도 23명이 넘어와서 55명. 많습니다. 국제학부는 원래 안 뽑으려다가 9명이 넘어왔어요. 국제학부에서는 논술로밖에 안 뽑았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그럼 국제학부 논술만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저만 맞췄다면 국제학부 떨어질 일이 없었겠죠. 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대까지도 넘어왔어요. 의대는 보니까 체제를 못 맞춰서가 아니고 아마 다른 학교로 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서울 지역 의대든가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빠지고 어쨌든 충분히 해서 인원수가 이만큼이나 있다. 그래서 인원수는 뽑는 게 고려를 해야 되는 1516명이 아니고 1880명인데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정시 계획을 짜셔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시 때 너무 하향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하지 말고 소신껏 자기 적정선에서 충분히 지원해보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취약 가능성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수시에 원서 접수를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정시 때 그 대학 이상을 간다는 전제가 깔리겠죠. 내가 정시 때 만약에 100% 갈 수 있는 대학이면 수시 때 원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적어도 정시 때 갈 수 없든가 갈라는데 애매한 데를 쓰겠죠. 그러면 내가 정시 때 얼마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려면 뭘 봐야 돼요? 정시는 수능은 뭐 현재는 한 번밖에 안 칠 거잖아요. 11월 19일 날. 그럼 뭘 평소 때 봐야 돼? 모의고사. 3월 이제 못 치지만 4월, 뭐 6월, 7월, 10월, 9월, 그다음에 수능까지 이런 모의고사 성적들 경향을 보고 수시 원서를 써야 돼. 그래서 내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시 때 많이 도저히 안 되는 대학이 있다. 그럼 이렇게 상향진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뜻 쓰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방향을 보여줘야 자신 있게 원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내신뿐만 아니고 수능 공부도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 어떻게 하죠? 어렵죠. 처음 하니까. 나는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처음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 제 생각 말고 선생님들. 복잡하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가야죠. 선생님들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란 걸 모든 선생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쓰실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작년대 입시 결과들, 선배들이 대학 간 결과들을 선생님이 다 취합해가지고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를 보내요. 그럼 거기서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가공해서 정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대예요. 경작부 찍었어요. 그러면 경작부의 작년도 결과들 몇 친구에서 합격을 했고 충분하게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떤 점수로 합격이 됐다 안 됐다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만 볼 수 있어요. 사교육업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가시면 이게 보이니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교과 전형은 다른 변수가 수능이라는 변수가 있겠네요. 최저가 있겠지만 적어도 교과 전형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종에서도 어느 정도 풀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해석하는 거예요. 요강이에요. 2018학년도, 19, 20학년도, 21학년도 부산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올해 우리 2021학년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19학년도와 20학년도 결과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부산대 2년치 자료를 해마다 공개해 주거든요. 그럼 올해 5월 달쯤 되면 2019와 2020학년도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대 2021학년도가 인문 치면은 2개 5, 자연은 2개 6이에요. 최저가. 근데
작년, 재작년은 3개 6, 2개 5였어요. 최저가 달라요. 그럼 이제 최저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3개 6에서 2개 쉬워졌죠? 그죠? 최저가 쉬워졌다는 건 내신 성적은 아이들의 수준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도 2019학년도 이거 미달이었는데 쓰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2018학년도를 봐야 돼요. 2018학년도 보면 2개 5, 2개 6 똑같아요. 그러면 자료는 우리는 2018학년을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해석을 하시겠죠. 무조건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앞뒤의 상황까지도 봐야 되고 선생님들 이런 걸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2019가 아니고 20이 아니고 2018을 봐야 된다라는 거. 동아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학생부 성적 우수자 교과 전형이고 학종이 이거였어요. 언뜻 보시면 6.62에서 4.94대 1 됐어요. 경쟁률이 확 떨어졌고 학종은 6.59에서 9.54로 확 늘었어요. 왜 이럴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동아대는 해마다 홈페이지에 이런 걸 다 밝혀줘요. 다른 데 다 부산대도 마찬가지지만 교과 전형 이랬어요. 학종은 이랬어요. 쭉 나와 있는 게 교과 전형이랑 다른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성적이면 합격이 나에게 나올 건데 내가 3.3이에요. 그럼 작년 같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학종은 오면에 들어가잖아요. 학종은 교과로만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과는 안 될 것 같은데 학종은 범위값에 있어요. 그럼 나는 교과 쓸 게 아니고 어디에? 학종을 써야 되죠. 그럼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보고 교과 전형은 안 될 것 같으면 학종 전형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의 부분이에요. 동아대는 12과목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죠? 12과목 기준으로 이런 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생이 하기가 어렵고 부모님이 하기가 어려우면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는 경쟁률 및 충원율 제가 한번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 경쟁률이 기본 20대 1 가까이 나와요. 충원율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최소 충원 포함하던 경쟁률이 10대 1 넘어가는 거예요. 최초 경쟁 20대 1이란 건 20명 중에 1명만 합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신 합격자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학과 아이가 내신이 제가 2.2예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정학과에 제가 내신이 2예요. 평균은 2.7등급이에요. 2.2등급은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합격이란 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는 합격이죠. 꽃표는 불합격이에요. 근데 아까 경쟁률이 얼마라고요? 20대 1. 합격한 아이는 많아봐야 1.5배수나 2배수일 거예요. 그러면 10명 뽑는다면 20명밖에 안 되지만 꽃표는 380개죠. 그러면 전부 선이에요. 그죠? 아까 행정학과 2.7이지만 주로 몰려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1점대 중후반에 다 있어요. 2점 얼마 아이가 붙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좀 특수한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비교과 뛰어나는지 잘 모르겠으나 뭐 과거 외고나 국제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을 평균 내니까 2.7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근데 나오는 숫자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만 보죠. 나 2.1인데 2.7이네? 되겠네? 지원 가능한 쿨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2.1이면 내신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럼 충분히 써볼만 하지만 반드시 된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혹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2.1인데 경희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풀이고 2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선생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 조금 더 떨어져 보이잖아요. 정의된 체제가 없어서 요 뒷부분 아이들은 아마 과거 상당 어느 정도 분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반 인문계 같으면 충분히
이 정도급, 적어도 2점대 초반까지는 내신이 들어와야 된다. 이 숫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료가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보물창고는 대학교 입학처예요. 2021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이거는 각 대학 입학처에 가면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다. 근데 어느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 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 반성해야 돼요? 벌써 약 11개월 전에 우리는 어떻게 뽑겠습니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모르겠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 올해는 5월 3일 수시 모집 요강이 탑재가 될 거예요. 5월 4일이랍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 요강 9월 달쯤에 나오게 되면 이때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형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에 따라서 요강이 나오게 될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전년도 해당 대학 수시 정시 입시 결과. 아까 제가 2019년 자료만 보여드렸잖아요. 이유는 2020년 자료가 아직 제공되지가 않아요. 2020 자료는 아마 5월 달쯤에 나오게 되면 그 자료들을 보면 2019년도에 어땠구나 저땠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결과를 보고 싶으면 그때 대해서 꼭 들어가서 수시정시 입시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3월 말 이제 곧 다 됐네요. 탑재가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년도에 그 학교가 논술이나 면접 전형이 있었으면 논술 문제와 면접 문제를 탑재하고 모범 답안이나 해설까지 다 탑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논술 가고 싶다. 그럼 논술 문제가 어땠었는가 경향 이런 걸 살펴보면 되고 입학해 들어가면 작년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4, 5년치가 계속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치 입시자를 쭉 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 면접, 모의 논술, 학과 및 전공 체험 이런 것도 즉 대학들은 다 하거든요. 그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관심 있는 대학이면 자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볼 때마다 이런 걸 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혹은 각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합니다. 신청하라 하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고교생활 학과 및 전공 안내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올해부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 공정성이 한층 강화돼 가지고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전부 다 만들게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습니다. 우리는 면접 비율이 얼마입니다. 면접 볼 때는 뭐 봅니다. 서류는 어떠한 거 보고 비율은 얼마입니다. 면접관은 몇 명입니다. 면접생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들어가 있고 정말 친절해졌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작년까지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공정성 강화 방안이 되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부산대가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구나, 뽑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은 아마 그게 탑재하게 돼 있을 거니까 관심 있는 대학은 들어가서 꼭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논술을 내가 준비하겠다 하면 당연히 그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봐야 돼요. 논술 가이드북을 나오면 작년도에 기출문제가 어땠다. 그다음에 어떤 경향성을 가졌다. 몇 년치, 2년치, 3년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셨던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러면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교생활 학과 및 전공 안내, 학과 및 전공 안내는 같은 이름을 가진 학교라도 전형명 예를 들면 부산대 통계학과하고 고려대 통계학과는 달라요. 고려대 응용통계이지만 고려대 응용통계학과는 인문계열 베이스예요. 근데 부산대 통계학과는 자연계열 베이스예요. 그래서 통계학과는 이름은 똑같지만 들어가서 배우는 성향들이 조금씩 좀 많이 달라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면 학과 및 전공 안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교 생활은 뭐냐면 우리 학교는 이러한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을 뽑으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이제 많이 글을 내는데 그런 걸 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 이렇게 고3은 많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혹시 고1, 고2 학생들이 본다면
고교생활 가이드북도 꼭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입학처 뭐 쉽죠. 그냥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대 입학처 치시고 들어가면 부산대 입학 안내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학부 입학 안내 들어오시면 자료실 여기 있죠. 보면 부산대학교 학생운영 가이드북 있고 다른 거 보시면 지원자 현황, 성적 산출, 합격자, 그 다음에 전년도 결과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 클릭하시고 보시면 2021학년도, 2020학년도를 클릭하면 2020년도께도 나와 있겠죠. 이렇게 다 친절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입학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대 학종 가이드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종합 특징, 서류 평가 들여다보기 해가 쭉 우리가 깜깜이라 하지만 실제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찾아보면 검색이 된다라는 거 되시겠죠? 특별히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